안녕하십니까.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예금이자가 너무너무 낮아졌죠? 혹시 은행 예금이자가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더 높은 증권사 상품을 선택하고 싶지만 증권사 상품의 가장 큰 단점은 뭡니까? 쉽게 깨질 수도 있다는 원금 손실 가능성 때문에 사실 선뜻 증권사 상품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시 은행 예금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 공식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은 은행 예금보다 높고 증권사 상품의 단점이라고 여겨졌던 원금 손실 가능성 대신에 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사 상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은 바로 IMA 종합투자계좌이거든요. 이 IMA가 2025년 12월 달에 처음 이제 판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증권사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원금 보장 의무를 명시했고요. 수익은 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한 3, 4일 만에 1조 원이 넘는 돈이 몰렸습니다. 굉장하죠? 이 상품이 원금 보장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은행 예금처럼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예금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건지 오늘 영상에서는 IMA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A라는 것은요, 증권사가 원금 지급을 약속하고 기업금융에 주로 투자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2025년 12월 말쯤에 이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처음으로 판매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우리말로는 종합투자계좌, 그리고 영어로는 IMA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취급할 수 있는 기간은요, 모든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 자본이 8조 원 이상 되는 초대형 증권사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증권사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그다음 NH투자증권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3개 중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처음으로 이런 IMA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원금을 증권사가 보장해준다는 점, 그리고 실적 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MA는 예금과 펀드의 한 중간 형태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금처럼 원금은 책임져주고 펀드처럼 성과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 12월 말경에요. IMA 첫 번째 상품이 나왔는데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 출시가 되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4일 만에 1조 원을 초과해서 조기 마감되었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3일 만에 5천억이 모였다고 합니다. 출시 당일부터 전화 문의가 폭발했고요. 10억 단위의 가입자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예금의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은행을 떠나자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오기도 했다는 것이죠. 한 2, 3% 예금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이렇게 중수익과 원금 지급을 해주는 IMA 증권사 상품에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IMA의 상품 구조는요, 어떠냐면은, 예를 들어서 투자자인 국민들이 IMA 증권사, 예를 들자면 미래에셋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에 투자를 5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렇게 하면요, 그 돈으로 기업금융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공동투자자로서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이나 기금이나 공조회 같은 정책금융기관도 참여하고요.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인 국내외 IB 또는 운용사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우량 대기업이 회사채를 1조 원 발행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자금을 다 마련하는 것을 IMA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IMA에서 3천억, 공동투자자인 산업은행에서 한 4천억, 국내의 IB 어느 한 곳에서 3천억,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곳의 쏠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구조를 여러 공동투자자와 같이 투자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안정성을 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IMA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안정형, 일반형, 투자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정형은요, 수익률이 한 4 내지 5% 정도 추구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연수익률이 한
내지 5 내지 6% 정도 중수익을 추구하는 IMA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투자형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한 6 내지 8% 정도 추구하는 고수익형 IMA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요, 대기업 중심의 우량 회사채, 신용등급 AAA 이상인 그 우량한 회사에 주로 투자하는 IMA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 지분이라든지 우량 부동산 PF라든지 인프라 자산이라든지 BBB급 이상의 기업에 대출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형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 지분 또는 프리-IPO, 메자닌 증권, 홈 자본 등 고성장 잠재력 자산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 12월 말에 한국투자증권 IMA하고 미래에셋증권의 IMA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품인데요.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투의 IMA는 만기가 2년, 미래에셋증권의 IMA는 3년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의 IMA가 조금 더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구조는 둘 다 폐쇄형입니다. 폐쇄형이라는 것은 만기 이전에는 그 돈을 뺄 수 없는 형태의 증권을 폐쇄형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년 내지 3년 동안은 돈을 묵혀둬야 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기준 수익률은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나 한 4%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소 가입 금액은 한국투자증권은 100만 원, 그다음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이 하고 있고요. 최대 가입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제한 없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50억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는 하지 못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폐쇄형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는 불가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총 보수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총 보수가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0.6%. 그런데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0.22%로 한국투자증권보다 수수료 보수가 훨씬 더 적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성과 보수를 그 증권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데 기준 수익률 4%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면은 그 초과 수익의 40%를 한국투자증권은 가져간다고 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은 초과 수익의 30%를 가져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사가 성과보수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수익을 많이 내주고 성과보수 가져가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투자자 생각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기준 수익률이 4%인데 4%를 기준으로 해서 더 수익이 많이 나면은 초과 수익의 40%는 증권사가 가져간다. 이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IMA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요, 원금 지급 의무가 증권사한테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다른 증권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금 지급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증권사에서 원금 지급을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이 IMA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사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원금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자본금이 8조 이상 되는 아주 탄탄한 증권사만 IMA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좋다는 점이죠. 일반적으로 예금 대비 수익성이 좋다는 겁니다. 다른 펀드나 주식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죠. 그런데 예금이 지금 한 2%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금은 저금리 상태로 굉장히 낮은 수익만 가능하지만은 IMA 같은 경우는 원금 보장도 되면서 한 4 내지 8%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저수익형인 안정형으로 선택할 수 있고 중수익형인 일반형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고수익형인 투자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점은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상품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모든 증권사가 IMA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본 규모가 8조 원 이상이 된 대형 증권사만 IMA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동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IMA는 폐쇄형이라고 그랬죠. 폐쇄형이기 때문에 중도에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성과 보수를 받는다. 일반 펀드 같은 경우는 성과 보수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물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IMA 같은 경우에는 성과 보수를 초과 수익의 한 30에서 40% 정도 차감한다.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IMA의 세금과 보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IMA는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로 15.4% 과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서 세금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걸로 인해서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초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금액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2천만 원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기준 수익률이 한 4% 정도 된다고 했는데 한 5억 정도 IMA에 넣어야지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넣는 사람들은 이런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될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수 체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보수가 있고 성과 보수가 있는데 기준 수익률보다 초과 수익을 내면 성과 보수를 30 내지 40%더 받는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IMA는 예금이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할만하죠. 왜냐하면 원금 보장되면서 내 돈 안 깨지면서 수익이 난다고 하면 한 4%에서 한 8% 정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기존의 예금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의 유동성이 필요하다. 단기에 난 돈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금이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원금 지급을 보장하지만은 예금은 아니다. 예금은 딱 확정 이자를 지급을 해주지만은 이 상품은 실적 배당 상품입니다. 그래서 뭐 4%가 될 수도 있고 6%가 될 수도 있고 2%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원금은 줍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보장된다. 그렇지만은 수익이 반드시 4%, 8% 이렇게 확정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IMA 상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합하겠느냐? 좀 보수적인 투자자들, 원금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이 예금 대신에 IMA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한 4% 플러스 알파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단점은 예금 자부가 안 된다는 점이 단점이다.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식이나 채권 투자자인데 한 30% 정도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IMA에 한 30% 정도 배정해 놓으면은 하락장을 방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가 매수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이 장점인데 단기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돈을 바로 뺄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은 존재한다.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근 IMA 상품 판매될 때 고액자산가들의 그런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액자산가들이 막 뭐 50억, 60억 이렇게 청약을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도 제한이 없이 이런 상품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자금 관리에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증권사가 신용도를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왜냐하면 원금 보장을 증권사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증권사가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부도가 나면은 뭐 손해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퇴나 교육자금 투자자 이런 분들은 이런 폐쇄형 상품을 이용해서 중간에 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강제 장치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IMA를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IMA는 2025년 12월 말에 처음으로 1호가 나왔는데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적으로 2호, 3호 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IMA 한번 투자하고 싶다 했을 때는 안정형, 그 다음 일반형, 투자형 중에서 여러분의 어떤 투자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셔서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IMA는 대박 상품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원금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금과 투자 사이의 빈칸을 메우는 새로운 선택지임은 분명하지만은
반드시 이 상품이 뭐 4%, 8% 수익을 낸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인권사가 처음으로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쓸 거고 이 수익률 4% 내지 8%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권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글로벌 IB와 함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은행의 예금을 증권사 IMA로 다 쓸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서만 지금 IMA를 판매하고 있지만요. 향후에는 뭐 NH투자증권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추가 사업자가 늘어나면은 상품 조건도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그 한국투자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에 각각 다 IMA 투자를 한번 해봤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증권사의 최초 원금 보장 상품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투자를 해봤습니다. 지금 1호는 이제 판매가 끝났고요. 이제 곧 또 2호도 나오고 3호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그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2호 또는 3호가 나오면 그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여러 지인에게도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